겨울. 그 사계절 사이에서 자기만의 색깔로 음악을 그려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가 정성을 들여 오래 가꿔낸 그의 앨범 안엔 어떤 빛깔의 노래들이 담겨 있을까요? 한밤의 특별 초대석 샤이니 종현 씨와 함께 할게요. 제가 오늘로 DJ 마이크 앞에 앉은 지 45일이 됐거든요. 여전히 초보 DJ인데요. DJ로 이분과 마주 앉아 있으니까 기분이 또 정말 새롭네요. 종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종현입니다. 샤이니 종현이에요. 와. 백 작가님. 머리 색깔이 바뀌었어. 아 그래요. 어두워졌죠. 백 작가님도 바꾸셨어요. 네, 바뀌었어요. 진짜 엄청 오랜만에 뵙는 기분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DJ 푸른밤을 DJ 하는 동안에도 이 정도 못 본 시간이 있긴 했었을 거예요. 저도 해외에 가 있고 뭐 그런 맞아요.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또 다르네요. 느낌이 완벽히 다르네요. 완벽히. 어때요 게스트석에? 너무 어색하고요. 종현이 앉아있던 종현이 늘 앉아있던 자리에 제가 앉아. 우리 자리가 바뀐 것 같은 그러게요. 느낌. 자리가 바뀌어 있네요. 아니 너무 어색하고요. 일단 세상에서 이렇게 어색할 수 있나 싶고 이게 그 자리에 앉았을 때와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이 공간의 인지가 다르잖아요. 그럼요. 예, 사각형의 인지가 다르잖아요. 이 방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곳이 새로운 것 같네요. 그래서 내가 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자만인 것인가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아 그래요. 그건 되게 편한데요. 뭐 이제 어떤 새벽에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좀 되게 감성적이고 무거운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들으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럼요. 저희 프로가 아무래도 네네. 밤에 2시 프로그램이다 그렇죠. 보니까 무겁고 좀 진지하고 깊은 얘기까지 들어가는 것 그게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좀 그런 얘기를 평소보다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요. 어때요, DJ? 제가 45일이 됐다라는 건 그렇죠. 예. 당신이 45일 그만둔 지 45일이 됐다는 네네. 얘기예요. 그러게요. 꽤 많은 시간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작 45일밖에 안 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지금 다시 돌아보니까 시간을 느끼는 감각이 달라지지 맞아요. 않았어요? 달라졌어요. 그리고 제가 되게 일찍 자요. 예전에는 막 새벽 4시 이렇게 잠자리 들었었는데 요즘에는 뭐 거의 1시 전에 잠들려고 하는 편이어서 아니 얼굴이 좋아졌어요. 그런 얘기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 네. 노력을 하고 있어서 건강해지기 위한 건강 관리가 필수죠. 그것도 이제 경쟁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경쟁력. 백 작가님 건강하십니까? 저는 주말도 없이 지금 피가 말릴 때죠? 라디오 DJ도 적응하면서 뭐가 많아요. 그죠. 네, 해야 될 게 많고 힘내십시오. 정말 어떻게 3년을 했어요? 3년 2개월 동안 3년 넘게? 글쎄 생방송과 뭐 녹음 방송이 병행이 되긴 했지만 네. 좀 하루에 꼭 이 공간에 있었던 시간들이 좀 쌓이면서 저한테도 의미가 있어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책임감이 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라디오를 맨 처음 시작할 때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의 것이다, 나의 공간이다, 우리의 것이다 라는 것이 좀 확립이 되니까 그거 놓치기 싫다라는 좀 욕심도 같이 커졌던 것 같아요. 청취자들과 어떤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맞아요. 그런 느낌, 따뜻한 공동체. 맞아요. 그런 것들이 네. 생기면서 제가 조금 어른이 되어 갔던 거죠. 조금 가까워진 것 같아요, 어른이랑. 그래서 책임감도 생기고 뭔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좀 마음가짐도 배우고 그런 공간이 라디오가 아닐까. 오늘 나와준 이유 새 앨범 나왔어요. 맞습니다. 이제야 얘기를 드리네요. 그 라디오라는 곳에 오니까 네. 일상적인 얘기 더 많이 하게 되네요. 백 작가님 더더군다나 좀 자주 그렇죠. 뵀던 분이다 보니까. 네. 두 번째 소품집. 그렇습니다. 푸른밤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앨범이에요. 사실 네. 종현 씨가 라디오 DJ 하면서 푸른밤 작사 그 남자 작곡이라는 특집 코너를 통해서 발표했던 곡 여러 곡 담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곡들도 네. 담겨 있고 소품집 첫 번째 앨범도 네. 그런 라디오에서 공개했던 곡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앨범이었다 보니까 네. 두 번째 앨범도 그런 어떤 감성들을 많이 담을 수밖에 없던 것 같고 그거에 좀 저도
노력을 하기 위해서 좀 라디오에서 느꼈던 것들을 많이 녹여내려고 노력을 했고 예, 그랬습니다. 제가 종현 씨 보면서 늘 느끼는 건 어떤 거냐면 스토리텔링에 관심이 많구나. 아, 그러게요. 그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들으면 사실 저는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은 네네. 아니라서 가사를 더 먼저 듣거든요. 그럴 수 있죠. 멜로디나 뭐 이런 리듬 뭐 네네. 그런 것보다는 가사가 더 먼저 귀에 와 닿아요. 그러면 종현 씨 쓴 가사를 보면 이 사람은 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쓰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감사합니다. 어때요? 이번 앨범도 사실 봄, 여름, 가을, 겨울 섹션으로 나눠져 있고 네네. 곡마다의 어떤 이야기들이 녹아 있어요. 네네. 어떻게 그런 식의 방식을 소품집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조금 더 저의 일상적인 그리고 자전적인 이야기들을 좀 여과 없이 녹여보자라는 좀 기획이 크고요. 미니 앨범이나 정규 앨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퍼포먼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할 수 있는 음악들, 요소들을 많이 담으려고 했는데 이번 앨범 소품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저의 일상적인 것들을 많이 녹이려고 하는 앨범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작가님이 느끼신 것처럼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아니면은 평소에 생각하는 것들이 녹아드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깊이가 있는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가사들도 담길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사람이 좀 원래 좀 염세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요즘에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죠. 요즘에 작가님 앞에서 이런 얘기하기 너무 부끄럽지만 저는 글 쓰는 걸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요즘에도 글을 좀 쓰고 있어서 제가 살짝 스릴러 쓰고 있다고. 스릴러 소설 쪽을 너무 궁금해요. 무슨 살짝만 얘기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이 시간대에 계신 분들 그리고 백 작가님이니까 너무 부끄럽지만 스릴러고요. 정신과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고증들이 들어가고 싶어서 지금 취재를 좀 많이 다니고 있고 그리고 병지를 갖고 있는 자와 그리고 한 여자 그리고 남자를 막아야 하는지 구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한 또 다른 존재에 대한 이야기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출판 관계자들이 정연의 책을 근데 여기까지는 얘기해도 되겠다. 그 막으려고 하는 남자의 직업이 소방관이에요. 이 정신병지를 가진 남자, 정신병을 갖고 있는 남자를 막고 싶어하는 남성의 직업이 소방관. 소방관인 이유가 있어요? 남자의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뭔가 화재 이런. 그쪽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오픈해도 되는 내용이어서 가장 기초적인 신호흡이 되니까 이런 얘기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신호흡 단계고 챕터를 나누고 있고 취재를 다니면서 직접 그분들 직접 일을 하신 분들은 어떤 환경에서 하고 계시는지 그런 거 좀 알아보느라고. 그 소방관들의 말하자면 행정적 복지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소설에 좀 녹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정확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정말 문제예요. 한번 찍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그 부분들을 조금 취재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제때에 장비가 지급되지 않고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의 치료를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주지 않아요. 놀랍게도. 말이 되나요 이게?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종현이 쓴 소설에 그런 것들이 녹아 있으면 본인의 1,000만 팬들이 일어나서 제가 새로운 문제의 정부에 제가 하는 일들이 사회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흥미진진.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요즘 글 쓰면서. 근데 지금이 제일 재밌을 때임. 그죠. 신업 단계. 시작할 때. 신음시 썼을 때가 제일 좋아요. 실제로 작품 들어가면 정말 지옥문이 열린다는. 근데 원래 제가 원래 짧은 소설 쓴 건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노래들을 엮는 딸린 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이 DJ를 그만두게 그러면 혹시 그 소설을 아니요. 그건 아니고 염두한 건 아니고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장르였다 보니까 스릴러 쪽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쪽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죠?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갈망이 컸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소재로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에 대한 관심이
컸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그쵸.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좋네요. 저는 글쓰기라는 게 그 상당한 치유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정말 무슨 뭐 대작, 걸작, 뭐 정말 그 요즘에 왜 시카고 타작이라고 해서 유아인 씨가 그런 직업으로 나오는데 뭐 정말 막 엄청난 걸작을 써야 되고 이런 압박감만 아니라면 글쓰기는 엄청난 치유의 효과도 가지고 있고 네. 저는 사람들한테 되게 권유하는 방식의 취미 중에 하나예요. 아, 좋아요. 글을 쓰는 것. 예전에 백 작가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었던 네. 그 말 중에 기억이 되게 남는 게 하나 있는데 복기를 한다, 기억을 복기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를 들었을 때 이게 결국엔 소설이고 허구를 지어내고 네. 있는 것이지만 그 안에 네. 담겨진 나의 어떤 생각들 그리고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녹여내려고 하는 나의 방식들 이게 저한테도 치료가 되게 많이 되는 것 같고 저의 가족들하고는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가족들에게도 되게 많은 물음표를 던져주는 글들이 많이 있어서 네. 관계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가족 관계에도. 저는 이 소설을 쓰면서 약간 스릴러적인 곡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감성이 그쪽으로 많이 빠져 있긴 해요. 그 그러니까 종현이 쓰는 소설에 어울리는 그런 또 앨범이 나와도 재밌을 것 같고. 그럴 수 있겠죠. 소설 테마 앨범 같은 거 나와도 좋을 것 같고. 이전에 네, 이런 소품집도 있다고 하면 좀 더 이렇게 굵직한 어떤 예. 이야기에 대한 앨범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종현 씨가 데뷔 9년 차. 맞습니다. 네, 한국도 일본을 포함해서 참 많은 앨범들이 나왔을 텐데. 이제 제가 네. 이 5월 25일이 만으로 9년이 되는 거거든요. 정말. 진짜 오래됐죠. 그러니까 웬일입니까? 네. 조금 생경하기도 한데 네. 신기하죠. 시간이 후루룩 흘러서. 어때요? 한 곡도 빠짐없이 전부 본인이 정말 본인의 손길을 다 네네. 통과해서 채워진 앨범. 이번 소품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프로듀서로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전에도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 앨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애착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고 이 개인적인 것은 오픈이 된 것도 있었고 왜냐하면 네. 라디오에서도 하차한 일이 있었고 그렇죠.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쨌든 감정적으로 좀 많이 요동을 치는 순간에 발매가 됐고 준비를 했던 그런 앨범이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앨범이에요. 네. 본인의 노래를 들어서 그 정말 되게 사실은 아티스트가 겪는 상당히 고통이라는 게 네네.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예. 있는데 들어서 계속 좋은 음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가장 자전적인 거요. 내 얘기를 정말 그대로 표현했던 솔직하게. 노래들. 근데 그 노래를 설명해달라 그러면 사실 할 자신은 없어요. 근데 듣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앨범에서도 마찬가지의 곡이 있고 그러니까 이 곡이 어떤 곡인지 왜 썼는지 어떠한 이유에서 곡을 썼는지 알고 싶어요라고 물어보면 사실 얘기해 주기가 조심스러워요. 나한테도 상대방한테도 내가 이 얘기를 해주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은 나를 노출됐던 많은 이미지와는 또 다르게 나를 인지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조심스럽고 혼자만 다시 한번 되뇌기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런 곡들이 또 이상하게 혼자 듣기에는 좋아요. 혹은 누구한테 들려주고 싶기는 하고 되게 좀 못된 마음이죠. 들려는 주고 싶은데 어떤 얘기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싫은 거니까. 그런 노래 하나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하나 들어보게. 이 시간대에 되게 네. 많은 분들이 바닥 치면서 들을 수 있을 만한 되게 어떤 곡 먼저 제가 지금 듣고 싶은 거 설명해 드리면 되나요? 놓아줘라는 곡을 듣고 싶은데요. 그래. 네. 놓아줘. 이 곡이 범상치 않더만. 네, 이번 앨범에서 가장 마지막에 작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편곡 작업 이런 것들. 근데 곡을 쓴 지는 오래됐는데 가사라든지 멜로디가 나온 지는 좀 됐는데 편곡하면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그 과정이 왜 고통스러웠느냐라고 하면 되게 베일로 많이 덮어두고 싶은 그런 곡이었어요. 그래서 편곡들도 이게 뭘까? 이게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라는 좀 물음표를 많이 던지고 싶어서 좀 음악적인 부분들도 장치를 많이 걸었고 가사적인 부분도 계속 좀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놓아줘. 그래요. 중현이 불러요. 놓아줘. 떨어진 건 너 일어서가 아니야. 그냥 난 널 죽도록 보고파도 안할 수 없단 걸 알아. 당연히 우리 손이 놓아진 그때부터 내 두 눈이 멀었어. 이젠 누구라도 좋아. 세상에 지친 나 누가 좀 제발 눈물에 젖은 날 누가 좀 닦아줘. 힘들어하는 날 제발 먼저 눈치채줘. 못난 날 알아줘. 제발 날 도와줘. 너의 눈이 차갑게 날 감싸도 난 이미 몸을 버렸어. 이젠 아무래도 좋아. 세상에 지친 날 누가 좀 제발 안아줘. 눈물에 젖은 날 누가 좀 닦아줘. 힘들어하는 날 제발 먼저 눈치채줘. 못난 날 알아줘. 제발 날 도와줘. 날 용서할 수 없는 날, 그래 날 용서할 수 없는 날. 계속 날 올리고 또 너를 그리고 옛날을 원하고 있어. 좀만 더 가면 돼. 한 발짝만 더 디디면 모든 게 끝나. 미련하게 잡고 있지만 날 그만 놓아줘. 이젠 아무래도 좋아. 세상에 지친 날 누가 좀 제발 안아줘. 눈물에 젖은 날 누가 좀 닦아줘. 힘들어하는 날 제발 먼저 눈치채줘. 못난 날 알아줘. 제발 날 도와줘. 아, 중현이 불렀어요. 놓아줘. 그래 노래가 네네. 뭔가 알 것 같아요. 무슨 음. 베일에 가리고 뭔가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그런 마음과 근데 우물하죠. 아주 우물하네요. 우물한 거는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음울하고 뭔가 염세적이고 자기 비하적인 어떤 성향을 가진 가사, 색채 이런 거는 좀 뚜렷하게 나타나되 왜 그렇게 됐는데
이런 물음표는 떴으면 하는 네,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래요. 노아조 주민이 제일 소개하고 싶었던 노래고 네, 그렇습니다. 그 작가들도 글을 쓸 때 하나의 작품을 쓸 때도 다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다르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참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원래 주인공은 이 사람한테 부여있고 이 사람이 네네. 제일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캐릭터가 반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내가 만들어낸 캐릭터가 네. 나를 막 거부해. 그러면서 다른 쪽 캐릭터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보통 작가들이 이야기할 때 정말 잘된 스토리텔링은 네. 만들어진 게 아니라 캐릭터가 캐릭터끼리 부딪히면서 성격이 파생되면서 생기는 리액션으로 이끌려가는 스토리라고 네네네네.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이 앨범을 들으면서도 스토리텔링이 느껴졌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요? 한 권의 책처럼.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하나의 음악을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네. 해보자고요. 만약에 해보면 본인이 가장 애정했던 캐릭터였는데 자기 주장을 제일 강하게 하고 있는 캐릭터는 뭐예요? 그게 일치해요? 이 앨범 안에서? 되게 웃긴 건 이제 1번 트랙부터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왜냐하면 왜 거짓말을 하고 있냐라고 네. 표현을 했냐면 1번 트랙이 이제 롤리라는 타이틀곡인데요. 네, 태연이랑. 남자와 여자의 대화를 주고받는 내용인데 네. 남자의 그 가사를 들어보면 보면 제 성격이 아니에요. 1번부터 제 성격이 아니에요. 태연 씨의 가사가 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되게 힘들면 좀 나누자. 같이 얘기해. 그러면서 좀 야 고민이라든지 이런 걸 나누면 절반이 된다잖아 라고 얘기하는 성격이고 여자는 나 그냥 좀 혼자 있을게. 혼자 좀 날 내버려도.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날 이해해줘. 날 내버려둬 줘. 좀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1번부터 사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전 태연 씨의 성격이거든요. 태연 씨 화자의 성격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앨범의 가장 큰 틀을 어떻게 잡을까 고민을 하다가 네. 딸린 글들 에세이 버전의 딸린 글들을 썼어요. 네, 네. 물론 그 맞아요. 부분들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가장 큰 틀을 주고 이 앨범에서 그리고 롤리라는 곡에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건 좀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법은 좀 다르지만 사랑하는 법은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법은 네. 다르지만 사랑하는 법은 같았으면 좋겠다. 네네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너무 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결국에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사랑하는 모습은 계속 유지를 하되 서로 좀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1번 트랙에서 제가 거짓말을 하기도 했고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뭐 그냥 이렇게 멋부리는 말을 하는 것도 사실 좀 이해를 해줬으면 이것도 나니까 가끔 난 힘들 때 이렇게 센 척도 하는 그런 더 연약한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좀 비유적으로 하고 싶기도 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가장 컸던 것 같은데요. 롤리라는 곡에서의 오는 어떤 이질감 그런 건 아마 말씀하신 캐릭터의 좀 반항인 것 같아요. 저한테 있어서는. 내 가면까지도 상대가 알아봐주고 이해하고 그런 사랑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 너무 좋죠. 근데 이게 저희 어머니의 가장 큰 좀 틀이랄까? 가족을 대하는 너무 멋진 마인드? 난 널 이해한다. 널 사랑한다. 우리가 같이 가족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모습을 띄어도 결국엔 날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으신 거죠. 물론 상처를 받고 속상하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번 앨범에서. 그래서 개인적이고 가족적이고 조금 더 사적인 얘기가 많이 담길 수 있었던 것 같고. 이 앨범의 그 이야기들을 봄, 여름, 가을 계절로 나눈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그 1년 그냥 사람을 가장 큰 단위로 나눴을 때 1년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앨범을 내는 시기들도 거의 비슷하고 1년 정도가 되고 그래서 저번 앨범이 나오고 소품집이 나오고 그간에 있었던 나의 어떤 이야기들 물론 그 1년 사이에 다 쓴 곡들은 아니지만 이전에 썼던 곡들도 있지만 그 잠시의 그 공백기라고 볼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이런 식으로 채웠어요. 이런 식으로 나 스스로 뭐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또 조금 알려주는 입장 그리고 앞으로의 1년도 소품집으로 좀 이 곡들로 위로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눈 것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야기 둘 여름에서 눈싸움이라는 곡이 있어요. 네네. 일부러 거기에 배치를 했습니다. 왜? 이 눈싸움이 네. 제목만 보면 눈 집어 던지고 싸우는 눈싸움 같지만 눈 누가 먼저 깜빡이냐 하는 눈싸움이거든요. 저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앨범의 눈싸움을 네네. 보고 되게 재밌다. 그 눈싸움이. 근데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일부러 여름에다 둔 거예요. 귀엽네. 겨울에다 두면 더 겨울에도 너무 뻔할 것 같아서 일부러 여름. 제가 좀 병적으로 물음표 던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 왜 눈싸움이에요, 여름이야? 역시 하면서 그 한번. 옛날 꿈이 시인이었던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는데 예, 그쵸. 시인들이 이런 짓을 잘해요. 그래요? 장난치. 병이야. 얼마 전에 저한테 누가 그랬는데 야 그거 병이야. 남들이 이해 못하는 거 그거 병이라고. 남들이 막 다 이해하고 그러면 싫어 왠지? 예. 그 뭔가 내가 간파당한 것 같은 기분 들 때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다 드러내긴 싫고 똑같은 거죠. 되게 역설적인 마음인데 네.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숨기고 싶은 거. 그러니까 예.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그래요. 같이 맞아요. 있으면 또 혼자 있고 싶고 혼자 있으면 또 외로워서 같이 있고 싶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종현 씨가 소개해주고 싶은 곡 한 곡 더 들어볼까 하는데요. 앞서서 롤리 얘기를 좀 했으니까 롤리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태연 네. 씨가 또 피처링을 해주셔서 목소리 너무 좋고 이뻐요 정말. 감사한 그런 곡이죠. 좋은 인연이 돼서 잘 마무리했던 곡 롤리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태연과 함께 불렀어요 롤리. 미안해 내 탓이야 고마워 덕분이야 툭하면 내뱉던 네 그 말버릇 너도 힘든 걸 난다는데 아마 넌 내가 바본 줄 아나 봐 우는 얼굴로 나 힘들다 하면 정말 나아질까 그럼 누가 힘들까 아프다 징징대면 모두 다 괜찮아지는데 아마 너와 난 착각 속에 서로를 가둬둔지 몰라 아니야 너는 날 이해 못해 걱정 어린 네 눈을 볼 때면 Baby I'm so lonely So lonely 나는 혼자 있는 것만 같아요 지친 널 볼 때면 내가 너에게 혹시 짐이 될까 많이 버거울까 Baby I'm so lonely So lonely 나도 혼자 있는 것만 같아요 그래도 너에게 티내기 싫어 나는 혼자 참는 게 더 익숙해 날 이해해줘 우린 함께 있지만 같이 걷질 않잖아 외로움과 괴로움 기억 하나 차인 건데 넌 왜 자꾸 다르게만 적으려 하는 건지 Baby I'm so lonely So lonely 나는 혼자 있는 것만 같아요 그래도 너에게 티내기 싫어 나는 혼자 참는 게 더 익숙해 날 이해해줘 날 내버려둬 Baby I'm so lonely So lonely
혼자 있는 것만 같아요. Baby I'm so lonely, so lonely. 나도 혼자 있는 것만 같아요. 그래도 너에게 숨기기 싫어. 나는 혼자 참는 게 더 익숙해. 날 이해해줘. 종현과 태연이 불렀어요. 론니. 라디오 디톡스 배경입니다. 종현 씨와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저희가 음악 들으면서 종현 씨 팔에 네네. 있는 굉장히 멋있는 타투를 그 있잖아요. 왜 몸에 그러니까 기억을 잃어버려서 몸에 메멘토요. 계속- 그래 맞아. 나 왜 그게 생각이 나지? 메멘토.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타투가 대부분 레터링류여서 글씨랑 뭐 폰트랑 뭐 그런 것들이어서 그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메멘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영화기도 해요. 그쵸. 영화 네. 되게 멋있었어요. 네, 그 영화 어쨌든, 좋아요. 내용도 좋고. 근데 그 종현 씨의 온몸에 있는 타투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와 애인밖에 없겠네요. 거의 그럴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네. 근데 옆구리 쪽에 있는 한 포스터 같은 그런 아직 아무도 못 보셨지만 네. 나중에 좀 공개가 되면 이거 말고는 거의 대부분 보이는 데 있어요. 반팔 입으면 아마 거의 다 보실 수 있는 옆구리에 있는 거 하나 빼고 갈비대 그거 빼고 제 필모를 제 몸에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본인의 네. 그러니까 뭐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그리고 또 공연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포털 사이트에 종현이라는 이름을 치면 근황의 앨범, 공연, 방송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도서도 뜨는데요. 네. 산하엽 쓸 당시 네네. 이 산하엽을 쓸 첫 번째, 당시에도 네. 그렇죠. 첫 번째 책 산하엽 쓸 당시에도 한국과 해외를 오가면서 맞아요. 작업을 했다고 호텔방에서 글을 많이 쓰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네. 조금 조용한 곳에서 쓰는 게 물론 잘 되고요. 뭐 백 작가님은 또 다르실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이명이 들릴 정도로 조용한 방이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조용하면 뭐 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저는 그 정도로 좀 조용한 곳이 좋고요. 아니면은 그런 소리를 일부러 다운을 받아서 듣기도 해요. 화이트 노이즈. 네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뭐 TV 지직되는 소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다운을 받아서 좀 제가 뭐 음악적인 프로그램을 쓸 줄 아니까 일부러 그런 소리를 넣어서 40분짜리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네네네. 원래 할 줄 아는 게 그런 것밖에 없어서요. 그런 거 밖에라니요. 그게 너무 신기한데. 다른 걸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작가 앞에서 지금 책도 이렇게 계속 쓰시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책을 갖고 계시니까. 아닙니다. 저 아유. 지금 제 책보다 조연의 책을 더 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 듣고 나면 저한테 전화 오실 몇 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면서.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노래 들으면서 그 쓰고 계신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들었었는데. 네, 그렇죠. 스토리텔러의 기질이 있어요. 자질이. 본인에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잘 아닙니다.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꼭 마무리. 스스로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을 정도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저한테 보여주세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칼같이 빨간패 선생님처럼. 네네네. 난도질할 수도 있어. 이거 아니야. 이 캐릭터 뭔가 너무 식상해. 사실 있을 법하지 않아. 아유, 네네. 공연 앞두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종현 솔로 콘서트. 맞습니다. 유리병 편지. 네네. 그리고 총 20회 장기 공연도 있다고 네. 했고. 총 그 유리병 편지라는 공연 네. 20회가 진행이 될 거예요. 네. 7월까지 아마 7월 할 겁니다. 2일? 네. 그래요. 그러면 공연 준비 그러면 DJ 하고 나서 도대체 쉬기는 한 거예요? 쉬고 나서 제가 사실 그 마지막 말에 네네. 늘 보면서 느꼈던 종현의 그 고단함, 네. 피로함이라고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고단함이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종류의 그 깊은
깊은 고단함이 있었는데 그래서 전 정말 쉬길 바랬거든요. 예. 죄책감 없이. 원래 생각도 성격 없이. 자체가 좀 치열하니까 그러니까요. 뭘 해도 좀 치열한 성격이어서 그런데 요즘에는 그래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조금 새로운 인생의 패턴이 되어가지고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새로운 인생. 네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네. 1시면 잠들고 예전보다 더 많이 자요. 심지어 근데 늦게 잤을 때보다 물리적인 시간을 따졌을 때 거의 한 7시간 이상 거의 자거든요. 6시간에서 7시간을 자요. 근데 예전보다는 일찍 잠드니까 아침 일찍 또 일어나게 되는 패턴이 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기분이 네. 어때요? 예전엔 거의 아침에 모르시죠? 잤잖아요. 백 작가님 모르시죠? 야, 신세계입니다. 엄청 깨어나고요. 하루가 네. 엄청 길어요. 네, 할 게 네. 얼마나 많은지. 해가 네, 그렇게 네. 오래 떠 있는지 몰랐어. 우리나라가 해가 오래 뜨는 나라더라고. 조선이 왜 조선인지 알겠어. 이름이 조자가 왜 조자가 붙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지금 조면이 약간 흥분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기 꼭 이지영 씨가 앉아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 게 또 있죠. 집에서. 그런 게 뭔가 익숙함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이. 예. 뭔가 지영 씨가 보고 싶어지는 밤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 공연 준비도 잘 하시고 네. 이제 종현 씨와 마무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한 곡 더 듣고 갈까 봐요. 소개해주고 싶은 노래. 이 시간에 뭐 라디오 듣고 계시는 분들은 네. 대부분 늦게까지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좀 일 때문이건 뭐 개인적인 일이건 뭐 혹은 뭐 불면증이 있으시건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잠을 못 드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 그분들 들으시면서 조금 뭐 잠은 못 드시더라도 마음 좀 편하게 두시라고 멍하니 있어라는 노래 있습니다. 네, 그 노래 좀 들으시면서 편하게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백 작가님 나중에 시간 되시면 네. 공연 꼭 오십시오. 반드시 싶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 초고도 꼭 보여주세요. 이게 저를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출판 관계자들이. 네. 정연의 아니요. 원고를 빨리 입수해라. 그러면 그 네. 백 작가님께서 네. 초고를 읽기 전까지는 네. 정말 쓸모없는 책이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정말 쓸모없더라고요. 아직 못 봤는데 아직 볼 거 못 돼. 제가 초고를 만약에 보여드리면 그때 이제 조금은 제 편을 들어주시길. 그때 가면.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종현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멍하니 있어. 함께 들으면서요. 종현 씨와 이제 슬슬 인사를 해봐야 되는데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백 작가님 오랜만에 뵈서 네. 변함이 없으시군요. 둘 다 머리 색깔만 변했어요 지금. 네. 백 작가님의 머리 색깔과 내 머리 색깔만 변했고 똑같아요. 아니, 오랜만에 근데 봐도. 네. 머리 색깔이 바뀌니까 너무 분위기가 다르고요. 사실 그런가요? 몸이 좋아졌어. 사실. 지금 네. 살이 좀 이제 오르면서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좀 딱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때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이렇게 여자의 핍해 동정심,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그 피곤한 그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조선 시대의 네네. 그 퇴폐미, 인생이 힘든. 약간 그 뭐라 그러지? 막 그 인텔리겐차의 그 막 예. 고뇌하는 피곤에 약간 찌든 괜찮습니다. 말이 그렇게 봐주시는 것도 좋아요. 주변의 팬들에게 항의받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네. 그래요. 오늘 잘 돌아가시고요. 저희는 멍하니 있어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그저 멍멍하니 있어 가끔씩 난 혼자 있고 싶어 텅 빈 내 방 침대 누운 채 아무 생각하기 싫어 에이, 가끔씩 난 숨막히게 조르는 것 모두 전부 미룬 채 조용히 있고 싶어 Oh no 찾아와준 빗소리 토닥토닥 창문을 두드려도 난 열어주지 않을래 혼자 있을래 난 가만히 있을게 에어컨 틀고 이불도 덮을 거야 사치도 부릴래 너는 여유로울 때 뭐해 나는
드라마 영화 아님 학생 때 봤던